30살에 읽었던 방정식을 예순이 되어서도 단 한 글자 틀리지 않고 칠판에 써 내려가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1965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강의실. 리처드 파인만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책도 노트도 참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빈 책상 하나,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담긴 수십 년치 지식. 동료 교수들은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런데 파인만의 뇌는 사건 따로 있습니다. 파인만의 뇌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IQ 테스트에서도 주변 동료들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고 타고난 기억력의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건 딱 5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작고 그 루틴들이 평범한 기억력을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5가지를 전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습관은 왜 학생보다 선생님이 항상 더 많이 기억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파인만이 40년 동안 머릿속에 품고 살았던 12개의 질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습관은 1948년 대학 식당에서 시작해서 노벨 물리학상으로 끝났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이번 주에 읽은 걸 대부분 잊어버리시나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가학시면 노트도 곁에 두세요. 하나를 이해하면 다음 하나면 노트도 곁에 두세요. 10가지 습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를 이해하면 다음 하나가 훨씬 쉬워집니다. 습관 하나, 12살짜리에게 가르쳐라. 1950년대 초 파인만은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으로 날아가 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들어선 순간 그는 충격을 받으쳤습니다. 교과서 페이턴의 법칙을 통째로 액생도 있었습니다. 시험 답안지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법칙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죠? 침묵, 멍한 눈빛, 어색한 미소. 빛나는 젊은 두뇌들이 모든 것을 암기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어를 저장했지 개념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파인만은 이걸 부서지기 쉬운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살짝 건드리는 순간 산산조각 나는 지식.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3주 뒤에는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해결책은 불편할 만큼 단순합니다. 방금 배운 내용을 떠올리세요. 이제 머릿속에 12살짜리 아이를 앉혀놓으세요. 그 아이에게 12살짜리 아이를 앉혀놓으세요. 눈이 크고 호기심 넘치고 어려운 단어는 절대 짜맞추지 않으세요. 소리 않을 쨌던 쉬운 말로. 막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정확히 당신의 이해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읽고 다시 이용해 막히지 않을 때까지.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막히지 않을 때까지. 뇌는 소비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성한 것을 기억합니다. 듣는 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썰물이 오면 사라집니다. 설명하는 건 돌에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남습니다. 2014년 워싱턴 대학 연구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두 그룹에게 같은 글을 읽혔습니다. 다른 그룹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했은 그룹은 시험을 위해 공부했고 시간도 같고 내용도 같고 노력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위해 공부도 같았습니다. 가르치지도 더 많이 기억했습니다. 실제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가르쳐야 한다는 기대감 하나가, 그게 바로 선생님이 학생보다 항상 더 많이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뇌가 출력을 위해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입력이 아니라. 오늘 밤 이걸 해보세요. 이번 주에 읽은 것 중 하나를 고르세요. 빈 방에 들어가서 노트 없이 보이지 않는 12살 아이에게 소리 내어 설명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그냥 안다고 착각했는지 놀라게 될 겁니다. 그 틈이 바로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건 습관 하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5가지 중 이상합니다. 파인만이 죽고 나서야 세상이 알게 된 낡은 가죽 노트 습관 2. 모르는 것들의 노트. 익숙도록 파인만이 세상을 떠난 1988년 동료들이 그의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일기장들 사이에서 낡은 가죽 노트 하나 나왔습니다. 일기장들 사이에서 낡은 가죽 노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노트, 실패야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반쯤 이해한 것, 다시 읽어도 잘 모르겠는 것들을 조용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하나씩 처음부터 파헤쳤습니다. 그 노트는 약점의 기록이 아니라 그의 천재성의 엔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이미 아는 것들의 노트를 만듭니다. 형광펜, 색깔별 분류, 깔끔한 요약,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고 기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는 것을 다시 적는 건 뇌에게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지식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쯤 이해한 것, 아직 완전히 내 것이 아닌 것, 만저히 아닌 것, 바로 그 지점에서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근육은 이미 들 수 있는 무게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라는 그 작은 불편함이 진짜 학습을 깨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세요. 비싸거나 예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낙서나 해도 아깝지 않은 노트가 좋습니다. 첫 페이지 위에 파인만 쓸까봐 두렵게만 내가 모르는 것들, 그리고 뭔가를 읽거나 들을 때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답이 아니라 그 질문을 적으세요. 그 흐릿한 느낌 자체를 기록하세요. 지난주 대화에서 얼버무리고 넘어온 그 개념도 적으세요. 예의금써 매주 한 번 조용한 아침에 그 노트를 펴고 항목 하나만 고르세요. 딱 하나. 그것을 첫 번째 습관에서 배운 12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파고드세요.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흐릿했던 것들이 당신이 가장 선명하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싸워서 들어온 것은 뇌가 붙잡습니다. 그 노트의 표지, 문구가 비밀입니다. 배움을 멈춥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미 충분히 안다고 느끼는 순간 배움을 멈춥니다. 파인만은 거의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에서 자랍니다. 플래시카드도 앱도 암기법도 결국 이 습관 없이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습관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습관 셋, 12개의 최애 질문. 파인만이 젊은 물리학자에게 한 번은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항상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질문을 머릿속에 들고 다닌다. 작은 호기심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알고 싶은 것들. 작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면도할 때도, 운전할 때도, 커피숍에서 줄 서서 기다릴 때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진짜 짚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날 때마다 책이든 12개 들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날 때마다 책이든 다큐멘터리내 12가지 질문에 대입해보든 본능적으로 질문 중 하나에 빛을 비춰주는가, 실마리가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질문을 완전히 날려버리는가? 그렇다면 그 정보는 잊히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품어온 질문에 들어맞는 열쇠처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물쇠를 열듯 기억 속에 깊이 박힙니다. 기억 연구자들은 이걸 정교한 부호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이미 자신이 신경 쓰는 것과 연결된 정보를 훨씬 오래 붙잡습니다. 빈 공간에 있는 사실은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개인적인 집착에 연결된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나도 남습니다. 오늘 밤 10분만 투자하세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고 문을 닫고 빈 종이 한 장을 앞에 놓으세요. 닫혀서 12개 당신이 진심으로 궁금한 질문을 적으세요. 남들 앞에서 진심으로 보이기 위한 질문 말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생각하는 그 질문들. 왜 아버지는 쉰이 넘으면서 멀어졌을까? 왜 어떤 사람은 65에 흐릿해지는가? 어떤 관계는 50년을 가고 어떤 관계는 8년 만에 무너지는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질문이면 됩니다. 그 목록을 매주 일요일 30억 커피를 마시랍니다. 몇 주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세상이 당신의 질문에 직접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냥 흘려들었을 팟캐스트 내용이 식탁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갑자기 당신의 질문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각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매달릴 질문이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뇌에는 새로운 것을 올려놓을 선반이 없습니다. 정보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 버립니다. 저는 파인만의 질문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집중하세요. 네 번째 습관은 신경과학자들이 기억이 진짜로 형성됐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실패합니다.
패스라스 습관 넷 백지에서 다시 쌓아라. 패스라스 파인만이 새로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했습니다. 교과서를 덮어버렸습니다. 동료들이 보기엔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딕을 옆으로 밀어두고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돈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그 개념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려 했습니다. 공식도 예시도 그 개념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역사까지. 오직 기억만으로. 막히는 순간이 오면 어디서 막혔는지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딱 그 부분만큼만 열었습니다. 그 하나를 확인하고 다시 덮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걸 백지 테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읽기는 학습처럼 느껴지지만 뇌는 학습처럼 느껴지지만 그 익숙함이 이를 착각을 만듭니다. 눈이 익숙한 줄 위를 밑각을 만들어냅니다. 위험한 착각입니다. 300페이지짜리 책을 다 읽고 덮는 순간 뿌듯하다가 일주일 후에 챕터 하나도 요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읽는 느낌을 배움과 혼동한 겁니다. 빈 공간 하나하나가 질문입니다. 백지 테스트는 이 전체를 뒤집습니다. 채워지는 공간 하나하나가 진짜로 싸워서 이긴 겁니다. 기억하고 틀리고 다시 기억하는 사이클마다 정보가 장기 기억 속 더 깊은 곳으로 박혀 들어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곳으로. 2011년 퍼듀 대학 연구가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읽기를 한 학생들은 일주일 후 테스트에서 약 30점, 책을 덮고 기억해서 핵심 내용을 써내려간 학생들은 50점 이상. 같은 학생, 같은 내용, 같은 공부 시간.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걸 하나 읽었으면 덮으세요. 다음으로 자기 말로 빈 종이에 써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핵심을 자기 말로 빈 종이에 써보세요. 다큐멘터리 봤으면 자기 전에 화면에서 눈을 떼고 타임라인을 기억으로 그려보세요. 회의에서 결정이 났으면 노트북 열기 전에 손글씨로 합의된 내용을 먼저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분명 틀립니다. 그 실패가 핵심입니다. 직접 쌓은 것은 남습니다. 눈으로만 읽은 것은 빌려 쓴 겁니다. 습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이게 없으면 앞에 4가지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습관 5.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라. 파인만이 다른 어떤 습관보다 가장 철저하게 살아간 마지막 습관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놀이. 1940년대 후반 파인만은 코넬 대학에서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물리학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천재라는 꼬리표가 일의 즐거움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오후 식당에서 심심한 학생 하나가 접시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심심한 학생 하나가 접시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파인만은 접시가 돌아가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디테일이 그의 눈을 달랐습니다. 작고 사소한 관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디테일이 그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 몇 줄을 회전하는 접시의 수학을 계산하는 데 보냈습니다. 순수한 놀이, 순수한 호기심. 동료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게임에서 나온 연구가 나중에 파인만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줬습니다. 기억에 왜 중요한 이야기냐고요? 뇌는 지루한 정보를 잘 저장하지 않습니다. 읽어도 후에는 교과서도 우주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앉아 교과서를 읽어도 일주일 후에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한번 의지력도 아닙니다. 차이는 지능이 아닙니다. 의지력도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호기심, 놀라움, 즐거움. 이것들이 뇌에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시킵니다. 기억을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화학 물질들입니다. 그 접착제 없이는 아무리 억지로 외워도 오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이렇게 됩니다. 그게 재미있어지는 각도를 찾으세요. 비틀어 보세요. 소리 내어 반박해 보세요. 반대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세요. 친한 친구에게 맥주 한 잔 앞에 두고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 보세요. 실제 세상에서 이 개념이 어디서 부서지는지 찾아보세요. 부수매는 소설. 숙제가 아니라 장난감처럼 다루세요. 의묵만이 1981년 B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과학자의 상상력은 현실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그래서 소설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 제약이 바로 즐거움이 사는 곳이라고. 당신은 진짜 퍼즐을 풀고 있는 거라고. 실제 우주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마흔 즈음에 놀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마흔 즈음부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루함은 있습니다. 경이로움은 기억합니다. 아스트루스 마치며 5가지 습관, 앱도, 영양제도, 천재적인 IQ도 필요 없습니다. 노트 한 권과 펜 하나, 그리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2살에게 가르쳐라. 모르는 것들의 노트를 만들어라. 12개의 질문을 들고 살아가라. 백지에서 다시 쌓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라. 90일 동안 이걸 하면 40 이후에 찾는다는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겁니다. 20살 때만 있었다고 생각했던 예리함이 돌아올 겁니다. 이번엔 타고난 젊음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 뿌리를 내린 예리함으로. 당신과 파이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허락. 처음엔 어설프게 가르쳐도 된다는 허락. 처음부터 신경 안 쓰는 질문에 집착해도 된다는 허감. 모른다고 인정할 자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질문에 집착해도 된다는 공간. 어른이 된 후에도 아이처럼 가지고 놀아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세상에 가장 날카로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했는지 파인만의 질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예리함을 유지하세요. 호기심을 살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